네, 호텔 캘리포니아 문제 풀이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설명에는 문제 최종 목표인 이 서버의 flag.tx를 읽으라는 말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서버의 주소를 주고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묻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인텔 CPU 64비트에서의 그 쉘코드 작성 능력이랑 그리고 인텔 TSX 익스텐션의 이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바이너리는 리눅스 64비트에서 구동되는 ELF 실행 파일이었고요. 분석 전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서버에 보내서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코드 조각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쉘코드라고 칭하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을 보다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저수준 언어인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해서 보내고요.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자로부터 쉘코드를 입력을 받고, 두 번째로 모든 레지스터를 0으로 초기화한 뒤, 세 번째로 그 입력받은 쉘코드를 실행을 해줘요. 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쉘코드를 입력받은 뒤 추가적으로 dev urandom이라는 파일에서 난수 두 개를 생성을 하는데 이를 R1, R2라고 칭하겠습니다. 또한 받은 코드를 화면에 나온 형태와 같이 메모리에 할당 후 배치를 해주는데요. 코드 직전의 4바이트에는 첫 번째 난수인 R1을, 그 바로 뒤에는 프로그램에 내장된 고정된 코드를 배치를 해주고요. 그 뒤에 저희가 넣은 코드를 쉘코드로서 배치를 해줍니다. 추후 실행은 내장된 고정된 코드로부터 실행이 되고요. 먼저 저희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코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를 부분별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RDI 레지스터를 코드 바로 직전에 R1 값을 가리키도록 설정해주고요. 그 뒤에 아직 0으로 초기화되지는 않은 레지스터들을 전부 다 0으로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표시된 부분에서 인텔 TSX의 하드웨어 락 엘리전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실행한대요. 이 트랜잭션을 시작하기 전에 R1이 있던 곳에 두 번째 난수인 R2를 XOR에서 대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R1이 있던 자리에 R1, XOR, R2가 자리하게 되겠죠? 먼저 HLE가 뭔지 알아본 뒤에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올 건데요. HLE는 인텔 TSX라는 익스텐션의 일부 기능이에요. TSX는 트랜잭셔널 싱크로니제이션 익스텐션의 약자인데 인텔 CPU에서 최근 들어 생긴 새로운 명령 집합입니다. 크게 5가지가 있고요. 아까 나온 xacquire, xtest 명령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xbegin, xend, 그리고 이제 xrelease 명령까지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이는 트랜잭셔널 메모리라고 불리는 개념을 CPU 레벨로 구현한 건데요. 이 트랜잭션의 기본적인 컨셉은 DB의 것과 비슷합니다. DB에도 트랜잭션이 있죠. 트랜잭션을 시작 후 커밋을 하기까지의 모든 연산이 CPU에 기록이 됩니다. 중간에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산들이 버려지고 결과는 반영이 안 됩니다. 트랜잭션의 롤백과 같죠? 그리고 중간에 트랜잭션에 인터럽트 또는 예외가 발생한다 해도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롤백됩니다. TSX에서 지원하는 트랜잭션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RTM과 LTLE 방식이 있죠. RTM은 Restricted Transactional Memory의 약자로서 약간 DB의 것과 조금 더 비슷해요. DB에서 이제 begin 트랜잭션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듯이 여기서는 xbegin 명령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하고 싶으면 xabort란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xend 명령어를 쓰면 커밋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오는 하드웨어 락 엘리전이라는 방식에서는
아까는 이제 xbegin이랑 이제 xend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었죠. 이번에는 xacquire, xrelease라는 접두어가 특정 명령어에 붙음으로써 트랜잭션이 시작되거나 종료가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트랜잭션이 시작할 때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냐면 특정 메모리 주소에 이미의 값을 넣으면서 시작을 해요. 이때 이 명령어는 그 xacquire 락 접두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산술 연산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작 시 지정이 됐던, 그러니까 시작 시에 또 메모리에 어떤 값을 넣었었죠? 그 지정된 메모리 주소에 값 R이 다시 들어가게 하는 명령어를 xrelease 접두를 붙여서 실행시켜주면 트랜잭션이 커밋이 됩니다. 만약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지정된 메모리 주소나 크기나 대입되는 값이 다르다면 트랜잭션이 취소되는 거죠. 만약 검증 과정에서 실패를 했거나 중간에 예외가 발생해서 트랜잭션이 롤백되는 경우에는 시작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xacquire 접두가 빠진 채로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xtest라는 명령으로 체크 가능하고요.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죠. 이 부분을 보시면 xacquire, xtest는 있는데 정작 트랜잭션을 커밋해주는 xrelease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xtest가 처음 실행될 땐 트랜잭션 안에 있기 때문에 밑에 분기로 빠져서 사용자가 넣은 코드가 실행되고요. 만약 코드에서 커밋을 안 해줬거나 아니면 커밋 검증이 실패해서 트랜잭션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에 분기로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롤백되고 리턴이 되죠. 여기에는 xrelease가 없기 때문에 저희 코드는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이 되고요. 또한 트랜잭션에서 시스템 콜을 실행하는 것도 인터럽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트랜잭션이 실패되고 롤백이 됩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플래그를 읽는다든지 시스템 콜을 수행을 하려면 트랜잭션에서 빠져나와야겠죠. 하지만 원래 있던 값인 R1이 지금 레지스터에도 없고 코드 주변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R1을 어떻게든 얻어와서 대입을 해줘야 커밋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의 목표는 R1 또는 R2 중 하나 찾기가 되는데요. xacquire 직전에 코드 바로 앞 주소에는 R1의 값이 있었죠. 현재는 R1, XOR, R2가 있고요. 하지만 R1, R2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스택 주소도 0으로 초기화됐고 R1이 있던 RBX 레지스터도 0이고 그리고 R1이 들어있던 주소인 RDI도 0이 돼버렸죠. 일단 RDI부터 한번 얻어올 건데요. RDI는 코드 주변에 있기 때문에 64비트 CPU의 기능인 RIP Relative Addressing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어요. 32비트는 FST inv라는 명령어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요. 이제 R1, R2 값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일단 코드 주변에는 없는데 과연 스택에는 어떨까요? 보통 스택이라 하면 그 함수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된다고 하죠. 이게 이제 리드 한 다음에 쉘 코드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인데 난수가 두 개가 생성이 되고 나중에 R1, R2가 또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근데 단 한 군데 이제 R1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저 함수의 세 번째 인자로 R1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 함수를 살펴보면 이 함수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코드를 배치를 실제로 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그 R1이 지역 변수로는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스어셈블리 뷰로 보면 약간 달라요. 디스어셈블리 뷰로 보면 지역 변수에 인자를 백업을 하는 과정이 있죠. 따라서 스택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함수가 끝나도 이 값이 남아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인데요. 일단 함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스택을 덤프해보면 랜덤 값이 있지만 이 값이 나중에 자식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면서 덮어 씌워질지 아닐지는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함수를 리버싱을 해봤고요. allocate 코드와 쉘 코드 사이에는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printf, manCopy 그리고 sleep이죠. 리버싱 해보니 두 번째 manCopy를 제외하고는 그 값이 보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manCopy의 경우
저희가 소켓을 클로즈한 경우에는 n바이트라는 변수가 0이 돼서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 빼고 맞춰졌죠. 어떻게 맞춰졌냐면 이제 저희가 원래 스택 주소를 몰랐어요. 근데 스택 주소는 libc 포인터에 environment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스택 근처 포인터가 있고 그리고 값을 유지시키려면 셧다운을 하면 되고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이제 libc의 environment 포인터를 얻어서 스택에 있는 r1 값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libc 포인터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건데요. libc 근처 포인터를 얻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unsorted bin을 사용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메인에서 에멀록이 한 번 호출된 것으로 보이시지만 사실 std out에서 라인 버퍼링을 쓰기 때문에 에멀록이 추가적으로 printf를 호출할 때 한 번 더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저희 쉘 코드가 힙의 맨 앞에 할당이 되고 그 뒤에 printf를 호출하면 에멀록이 한 번 더 되죠. 여기서 쉘 코드 실행 후 그 쉘 코드가 프리 되니 그 프리가 1024바이트를 넘으면은 unsorted bin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unsorted bin이라는 게 생성이 되면 처음 16바이트의 libc 포인터가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켓을 클로즈한 상태로 보내면 이제 저희 쉘 코드는 0바이트가 되고 앞에 고정되는 코드 65바이트 그리고 랜덤 값이 새로 바뀌죠. 그럼 이제 저희 쉘 코드의 그 바로 앞에 이제 fdbk 포인터 그러니까 libc 포인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쉘 코드 사이에 fdbk라는 저 값이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그 쉘 코드에서 rf 릴레이티브 어드레싱을 통해서 libc 포인터를 얻어오면 됩니다. 프리를 그 글로 정리해보면 이런데요. 일단 쉘 코드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요. 1024바이트 정도로 패딩해서 보내고 소켓을 셧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쉘 코드에서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코드 주위에 fd 또는 bk 포인터를 얻어서 libc의 어딘가에 있는 그 environment 포인터를 얻고 여기서 메인 함수 시작 시의 스택 주소와 environment 사이의 그 거리를 계산해서 r1 값이 있는 위치를 계산해서 r1 값을 얻어오고 이 값을 이용해서 xrelease 그 접수를 붙여서 그 랜드가 그 r1이 있던 그 곳에 그 r1 값을 이제 넣어주면서 트랜잭션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뒤에는 그냥 똑같이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그 플래그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런 끝. 네. 대답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첫 번째 질문. 시간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푸는 데는 아마 한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TSX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던 때라 아마 이걸 배우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기. 크게 말씀해 주세요.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인터럽션 갔을 때도 이제 빠져나오게 돼서 엑스테스트에서 끝나가지고 바로 아이디 빠져나갔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것 네. 그거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래서 디버깅을 하지 않고 해결했습니다. 약간 반농담이었고요. 그 리눅스에 perf라는 툴이 있어요. 이 perf라는 툴로 xtest나 xabort나 아니면 트랜잭션 취소가 몇 회 일어났는지는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횟수는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제를 짜보면서 그 비교를 했었죠.